반갑습니다. 잘 쉬고 오셨습니까? 자, 마지막 3차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형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이고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간섭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이러한 예술형의 직업적인 유형으로는 작곡가나 음악가, 디자이너, 영화감독, 만화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형으로는 사람을 좋아하고 봉사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성격을 가진 유형들의 직업을 살펴보며 사회복지사나 교육자나 간호사나 종교 지도자, 상담가, 서비스 직종들이 있겠죠.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사회형에 가까운 성격 유형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취형과 기업형은 사람들을 거느리거나 지배하려는 경향이 있고 말을 잘하고 설득적이고 경쟁적이고 그리고 야심적이고 또 외향적이고 낙관적이면서 열성적인 그러한 성격 유형들은 직업을 살펴보면 기업 경영인, 그리고 정치가, 보험회사원, 그리고 판매원, 관리자, 연출가, 아나운서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간섭형을 살펴보면 정확하고 빈틈이 없고 조심성이 있고 세밀하고 계획성이 있고 변화를 좋아하지 않고 완고하면서 책임감이 강한 스타일의 간섭형들의 직업 유형은 공인회계사나 경제분석가,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리고 감사원, 법무사, 공무원 등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홀랜드가 성격 유형 이론에 보면 이런 어떤 6가지 유형에 맞춰 나의 성격은 어떤가, 그리고 나의 성격에 맞는 진로 선택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는 테스트입니다. 이론을 입각해서 이러한 유형에 입각해서 나는 성격에 잘 맞춘 진로를 잘 선택하고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6가지 지금 유형의 어떤 형태를 보면 테스트를 하면 이 점선 가까이에 가는 모양이 발현되면 그쪽에 맞는 나의 진로 방향을 선택하도록 도움이 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요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적성이나 흥미, 지능 등 개인적인 요인도 있고 부모의 직업이나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그리고 부모의 성취 동기나 그리고 그런 성취 동기 등의 가족 요인이나 그리고 살고 있는 거주지의 규모나 그리고 지역사회 요인 등 이런 것들이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과 상호작용해서 청소년들은 진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구체적인 요인을 보면 첫째는 개인적 요인이 있겠고 둘째는 가족 요인, 셋째는 지역사회 요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 요인을 살펴보면 개인의 적성이나 흥미, 지능이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데 적성은 일정한 훈련에 의해서 숙달되는 그리고 개인의 능력을 창의성이나 공간 지각이나 그런 능력을 그 다음에 음악성, 사회성과 같은 적성이 있다면 해당 분야의 진로를 수월하게 선택할 수 있겠죠. 흥미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흥미를 갖고 있다면 그 분야를 선택함은 물론 성공 기회 역시 높을 겁니다.
지능은 인간의 일반적인 능력으로 개인의 의사결정 능력과 관련이 있고 진로 선택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능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서 자신의 능력이나 직업을 위한 훈련 기회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죠. 그리고 두 번째 가족 요인을 보면 가족은 어린 시절에 진로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 친족,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개인의 인생 행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진로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특히 부모는 자녀의 청소년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일례로 부모의 포부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포부 수준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에게 권하고 싶은 직업이나 자녀의 희망 진로나 이런 것들이 일치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진로 상담 기회가 많아 평소에 부모의 직업관이나 자녀의 진로 인식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역사회의 요인으로서는 주로 주거지의 규모나 주로 관련이 있는데 대도시나 농촌 뭐 이런 데서 거주하게 되면 그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대도시에 거주하면 다양한 직업군들을 보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직업에 대한 정보 획득이 유리하고 그리고 거주지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지의 직업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 학생들은 주로 초등학생 때부터 미래 직업을 생각하고 비교적 고수입의 직업을 선호하는 성향으로 나타나고 농촌의 학생들은 주로 중학교에서부터 미래 직업을 생각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청소년기는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서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부모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교육인 것 같습니다. 이번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을 요약하면 성격은 내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체계들이 통합하는 과정이 성격이다. 그리고 개인은 고유한 성격을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성격에는 일관성이 있고 역동적이라는 특성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인간의 의식 수준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구분했고요. 그리고 성격 구조는 원초와 자아, 초자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프로이트는 리비도가 집중되는 신체 부위에 따라서 성격 발달을 구분했고요. 출생에서부터 청소년기까지 에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구강기는 0세에서 1세, 항문기는 2세에서 3세, 성기기는 3세에서 5세, 잠재기는 6세에서 12세, 생식기는 12세 등으로 5단계를 거쳐서 성격이 발달한다고 프로이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기제는 원초와의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욕구를 현실에서 충족시킬 수 없을 때 발생하는 불안감을 완화하고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제라고 합니다. 방어기제는 청소년기에 대표적으로 사용하는데요. 주지화나 금욕주의를 비롯해서 전이, 의각, 반동형성, 투사, 동일시, 퇴행, 승화, 합리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의 정서 변화로는 지적인 바탕 위에 성적인 충동을 강하게 경험하게 되면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의 정서는 성적인 것이 특징이고 청소년기의 중기는 즉
중학교 후반부터 고등학교까지를 중이라고 하는데요. 초기 정서에 비해서 그 어떤 강렬해지지만 직접적인 표출을 억제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청소년 후기에는 청소년들의 정서는 사회적으로 안정을 갖게 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의 정서 특징은 청소년기의 정서는 격렬하고 쉽게 동요되는 속성이 있는 반면 친구의 죽음이나 성적이 하락되는 것과 부모와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불쾌 감정을 갖게 되면서 정서의 자극 대상이 다른 연령대와 좀 달라지는 것과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정서가 외부에 표출되기보다는 내부로 들어가면서 숨어지는 그래서 방어 기제에 의해서 변형되어서 외부로 쉽게 알 수 없게 하기도 합니다. 청소년기의 정서적 표현은 이들의 다양한 생활 조건에 따라서 개인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도 특징이기도 합니다.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정서 유형으로는 우울감과 불안, 공포, 분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진로 발달 이론은 긴즈버그의 절충 이론이나 수퍼의 자아 개념 이론, 홀랜드의 성격 이론 유형들을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장 청소년기 심리 부적응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3주간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점점 청소년기의 정서적인 것도 알아가지만 현재 제 자신의 감정, 자신의 어떤 정서적인 것도 관찰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이번 주도 수업 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또 건강한 주 뵙고 행복하게 보내시다가 다음 주 만나도록 해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